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고 냉혹했던 숙종시대, 어두운 궁궐의 회랑을 걷는 장옥정의 발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웁니다. 중인 신분인 역관 가문에서 태어나 남인 세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입궁한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궁녀의 수줍음이 아닌 시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야망이 서려 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 20대 중반 나이의 젊은 숙종과 장옥정이 마주보고 있다. 옥정의 눈은 야망과 사랑으로 빛난다. 숙종이 옥정의 손을 잡으며 서인들이 너를 미천하다 밀어내라 아우성이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주상이다. 내 마음 하나 내 뜻대로 못한단 말이냐? 이에 옥정은 전하 소첩은 천한 역관의 조카일 뿐이나 전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저들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정점에 세워 나를 가르치려 드는 저 서인 늙은이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니. 서인 세력의 수장 송시열과 대신들은 옥정을 향해 요사스러운 계집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그녀를 궁 밖으로 내치며 서인의 권세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명성왕후가 승하하자마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 옥정을 다시 불러들였고 1689년 그녀가 아들 윤을 낳자 사태는 급변합니다. 숙종은 갓 태어난 아들을 원자로 정합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대신들이 숙종을 압박하고 있다. 송시열이 숙종에게 전하, 미천한 궁녀의 자식을 원자로 삼으려 하심은 사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인현왕후 마마께서 건재하신데 어찌 서자를 앞세우려 하시나이까? 숙종은 싸늘하게 웃으며 사직의 근간? 아니면 그대들 서인의 아니인가? 내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용납지 않겠다. 숙종 15년인 1689년 숙종은 기사환국을 단행합니다. 이 피해 숙청 끝에 송시열은 사사되고 서인은 몰락한다. 정비였던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난다. 중인 출신의 궁녀 장옥정이 마침내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발 아래 두게 된 순간이 되었다. 왕비가 된 장옥정이 화려한 당의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다. 그녀의 뒤에 남인 세력의 수장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 장옥정이 차갑게 말을 한다. 서인들이 쫓겨난 자리에 우리 남인들의 깃발을 꽂았으니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인연을 따르던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를 뽑으세요. 이에 남인 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마마, 이미 조정은 우리 남인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세자 저하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종이 혼자 술을 마시며 상소문들을 보고 있다. 비대해진 남인들의 권력과 장옥정의 기세가 담긴 글들이다. 숙종이 혼잣말을 한다. 남인들이 이제는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는구나. 옥정아, 내가 가진 권력도 결국 내가 준 것임을 잊었느냐? 숙종은 다시금 비대해진 남인의 권력을 경계하기 판을 다시 짜기 시작한다. 숙종은 남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숨죽이고 있던 서인들을 불러들이고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를 총애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1694년 숙종은 전격적인 갑술환국을 통해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인다. 남인들이 끌려나가고 장옥정은 왕비의 인장을 뺏긴 채 희빈으로 강등되어 소복 차림으로 서 있다.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복귀한다. 복이 된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앞을 지나간다. 인현왕후는 슬픈 눈으로 장희빈에게 말을 한다. 욕심이 너무 과하셨소. 이 자리는 원래 주인이 있는 법인데. 장희빈은 도끼 어린 눈으로 말을 한다. 주인이라니요? 전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주인인 것을 나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음산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희빈이 무당과 함께 인현왕후의 형상을 한 인형에 화살을 쏘고 있다. 장희빈이 인형을 향해 말을 한다. 죽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온전할 것이다. 오랜 투병 끝에 인현왕후가 승하한다. 서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장희빈의 저주 사건을 폭로한다. 장희빈이 처소인 취선당 뒤편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이다.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옥정에게 사약을 내린다. 사발에 담긴 검은 약물을 바라보며 장옥정은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은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판 위에 올려두었던 화려한 말에 불과했음을.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전제화를 막고 왕권을 절대화하려 했던 숙종식 공포 정치의 완성이었다. 장희빈이 울부짖으며 말을 한다. 전하, 정녕 저를 죽이셔야겠습니까? 한때 저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셨나이까? 저를 이용해 서인을 치고 이제는 저를 버려 남인을 치시는 것입니까? 숙종은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말을 한다. 그것이 왕의 길이다. 내 아들, 이 나라의 세자를 지키기 위해 너는 죽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다. 장희빈은 실성한 듯 웃으며 사약을 마신다. 그래요. 이 나라의 왕권은 피로 세워지는 것이었군요. 내 아들의 시대는 부디 다르기를. 숙종은 홀로 앉아 장희빈이 죽은 취선당을 바라본다. 숙종이 나직하게 말을 한다.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비극은 없을 것이다. 당파의 힘이 여인의 치맛바람을 타고 국운을 흔드는 일 또한 여기서 끝내리라. 장희빈의 죽음과 함께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숙종. 하지만 그녀가 남긴 당파의 불씨는 아들 경종과 영조의 시대로 이어져 조선의 역사를 계속해서 뒤흔들게 된다.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자 당파 싸움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소모된 정치적 희생양이기도 했다. 서인은 인현왕후를 유교적 도덕성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남인은 장희빈을 통해 신분 상승과 권력 장악을 꿈꿨다. 그 사이에서 숙종은 환국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통해 신하들을 통제했다. 장희빈은 자신의 미모와 지략으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자신이 올라탔던 정치적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가 남긴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숙종의 금령은 이후 조선 왕실의 엄격한 법도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 경종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서인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군주가 되었다. 장희빈은 악녀로 기록되었으나 사실 그녀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한계를 깨고 권력의 중심에 서려 했던 혁명가이자 왕권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소모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오늘날까지도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서사로 기억되고 있다.